땡큐 수빈. 갑시다. 수능 특강 20강의 3번 부터 들어가면 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인물과 관련된 부분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주제 적으셨습니까? 우리 두 번째 다윈이라는 사람은 저희가 잘 알아요. 그렇죠? 다윈이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고 그 앞에 휴고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 네덜란드 분이신데요. 영어로 읽게 되면은 휴고 드 브리스라고 읽게 되고 제가 적어왔어요. 네덜란드어로 읽게 되면은 휘고 더 프리그라고 한대요. 어쨌든 휴고라는 분과 다윈이 만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서도 나오게 되겠지만은 휴고라는 사람은 혹시 은빈이 들어보셨어요? 이분? 이과 수업하시는 분들, 생물 하시는 분들은 이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돌연변이 그리고 유전학을 만들어내신 분이거든요. 이분과의 만남이 어땠는지 가볼게요. 각주 달려있는 단어 먼저 볼까요?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각주 슬루스는 안 외워도 되고 시험범위면 외워야 되겠지만 수문이란 뜻으로 나오고 텐조일 덩굴손이라고 나오니까 식물입니다. 그렇죠? 식물의 한 종류고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친구 이 세 번째 단어 heredity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유전이란 거 이건 알고 계시고 나머지 이 두 단어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면 되지 막 미친 듯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휴고라는 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가볼게요. 여름에 1878년 여름에 30살이었던 네덜란드의 됐어요. 네덜란드의 식물학자였었대요. 식물학자. 그런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식물학자였냐면 네임드 휴고 드브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식물학자가 traveled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여행을 떠났어요? 잉글랜드로 여행을 떠났어요. Where to see Darwin. 다윈을 보기 위해서 잉글랜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It was more of a spiritual journey than a scientific visit. 이게 표현 자체가 좀 특이한데요. 일단 해석할게요. 그 여행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뭐뭐 이상이었다. 무엇의 이상이었습니까? 일단 직역합니다. 정신적인 원래 원뜻은 영혼이잖아요. 정신적인 여행 그 이상이었다. 뭐보다 과학적인 방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신적인 여행 그 이상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윈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죠? 다윈은 진화론자, 아주 유명한 과학자 맞죠? 그리고 휴고 드 브리스라는 사람도 식물학자니까 어쨌든 과학자가 맞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여행 그 이상이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이 휴고라는 분이 다윈을 만나게 되어서 어떠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돼요. 들었어요? 사고의 전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piritual journey라는 것은 정신적인 여행 그 이상이었다. 이제 휴고라는 사람의 사상이 바뀌게 되는 여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던진 겁니다. 그냥 과학적인 방문만 한 게 아니고요. 휴고라는 사람의 사상 자체가 들었어요? 정신적인 여행, 사상 자체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 이 문장에서 먼저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석만 하고 가면은 조금 어색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사상 자체가 바뀌었던 정신과 관련된 여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은 뭐 하고 있었냐면 vacationing. 여러분 vacation이 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그의 누나의 이스테이트, 저택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저택입니까? 더킹이라는 지역에 그의 누나의 저택에서 다윈은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테이트라는 거는 그 재산, 뭐 부동산이라는 의미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집처럼 그냥 표현을 했고요.
그 다윈이라는 분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실제 저택도 있었네요. 하지만 드브리스라는 사람은 tracked him dow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track이라는 게 뭔가요? 뭐 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길에서 뒤쫓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선 뭘까요? 드브리스라는 사람은 다윈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윈의 집에 갔는데 다윈이 없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다윈 어딨지 하면서 다윈을 추격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정을 떠났어요. 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다윈 맞죠? 다윈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아, 그러니까 다윈이 살던 곳에 갔는데 다윈이 없었나 봐요. 그쵸? 그래서 다윈을 추적했고 마침내 다윈을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드브리스의 그 사람의 모습을 조금 보여줄 것 같은데요. thin. 이게 얇은이란 뜻인데 사람한테 쓰면 어떻게 될까? 뭐 마른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intense. 정말 강렬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여기서 사람한테 쓰게 되면 이게 원래 원뜻이 맞긴 하지만 사람한테 쓰게 되면 사람이 강렬하다. 아마 좀 열정적인이라고 해석하면 어떨까요? enthusiastic. 그렇죠? 정말 삐쩍 마르셨었고 열정적이었으며 excitable. 흥분을 잘하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안 외워도 될 거예요. 왜냐면 excite가 흥분시키다란 뜻이고 excitable이 그거의 형용사니까 흥분을 참 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혈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with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a beard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 조심해요. that rivaled Darwin's 여기까지 말 조심하시고 우리 라이벌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이 대시 뭔지 알겠습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뒤에 ed가 붙은 걸 봤었을 때 이게 동사 느낌이에요. 그렇죠? 과거 동사. 그러면 이 친구는 과거 동사가 바로 나오는데 이거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라이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뭐 누군가와 라이벌 관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겨루다라는 뜻이 있어요. 맞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필적하다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맞붙는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다윈의 턱수염과 이 친구를 끌어당겨야 되겠네. 다윈의 턱수염과 필적했었던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뭔 말인 줄 알겠어, 가은아? 여러분 그 다윈의 초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턱수염이 길게 나 있더라고요. 근데 다윈의 턱수염과 필적할 만한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드브리스라는 사람도 턱수염이 꽤나 길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맞붙을 수 있을 정도로 다윈의 턱수염과 필적할 수 있었던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쉽게 흥분을 잘하고 정말 열정적이고 뭐 꽤나 마르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러한 드브리스는 이미 뭐처럼 보였습니까? 젊은 시절의 버전과 비슷한 것처럼 보였대요. 누구의? 그의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그의 우상의 젊은 버전처럼 보였다. 그러면 그의 우상이 누군지 알겠죠? 바로 다윈입니다. 그러면 다윈의 젊은 버전과 비슷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문장 전체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윈과 필적할 만한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다윈과 유사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신체적인 부분만 닮았을까?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드브리스의 우상, 다윈의 젊은 버전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신체적인 특징도 있겠지만 사상이 변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물학과 관련된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치 다윈과 같았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는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윈의 persistence 무슨 뜻입니까? 끈기. 다윈의 인내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잖아. 뭐가 맞는데? 정말 신체적인 특징만 닮았었을까요? 다윈의 젊은 버전처럼 보였다라는 건 비슷한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정말 신체적인 것만 닮았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속성도 있었다라는 거죠. 드브리스라는 사람은 다윈의 끈기를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는 문장을 봤었을 때 아마 외적인 측면만 닮았던 건 아니라 내적인 측면, 그래서 사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갑니다. The meeting must have been exhausting for it lasted only 2 hours. 이 문장 조심할게요. 이게 엉성하게 해석하면 말이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 모임은 무엇이었을 거냐면요. 이거는 내신에서 나오게 되면 딱 객관식으로 치기 좋습니다. must have pp가 되고 비동사에 ing가 걸려 있으니까 진행 시제의 느낌이긴 한데요. 해석 먼저 안 하고 쓰임 좀 봅시다. 우리 must have pp. 우린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 조동사 맞죠? 조동사의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데요.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쵸? 이 조동사의 완료 시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과거의 계열을 보여주는 거예요. 됐어요. must have pp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분명히 뭐뭐 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뭐뭐였을 것이다. 과거 느낌 살아요? 뭐뭐 했을 것이다. 그쵸? 과거 느낌은 살렸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그 must하고 should는 결코 똑같은 뜻이 아니거든요. should have pp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만약에요, must하고 should가 똑같은 뜻이다? 그러면 해석도 똑같겠죠. 하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should have pp. 이 친구는 뭐뭐 했어야 했다. 이게 가장 여러분한테 보기 편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뭐뭐 했어야 했다. 그러면 속뜻을 조금 봐야 돼요. 어떤 속뜻? 분명히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 했어야 했다. 나 물어볼게. 재민아, 분명히 뭐뭐 했을 것이다.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수빈아, 했어야 했어. 실제로는? 그렇지, 잘했어. 정말 must하고 should가 같습니까? 정말 뭐뭐 해야 한다라는 계열 자체가 같나요? 그럼 같으면 의미도 같아야 될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달라요. 그렇죠? 그럼 여기 조심하라는 거. should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하시고. 그 모임은 드디어 만났나 봐. 다윈과 드브리스가 드디어 만났나 봐요. 그렇죠? 그 모임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exhausting 했을 것이다. 우리 이 단어 알고 있습니다. exhaust, 피곤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모임은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exhaust의 원뜻은 여러분 EX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요. 밖으로 내보내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exhaust가 기진맥진하게 하다. 다 써버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그 말을 넣어버리면 이 모임은 분명히 피곤했을 거야. 조금 돌려서 이 모임은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들었을 거야. 이런 식의 의역이 되죠. 이 모임은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콤마 4. 조심. 여러분, 이 4가 주어를 달고 나오고 동사를 달고 나온다면 문장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접속사예요. 우리가 for라는 거는 전치사로만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접속사 앞에는 콤마가 붙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그게 뭐냐면 등위 접속사입니다. and, or, but, so. 이게 대표적인 4가지 맞죠? 원래 7가지긴 한데요. 등위 접속사는요. 콤마를 찍으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요. 그럼 여기서 for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이거 다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관계부사 있잖아요. Y 있죠, Y. Y를 for 위치로 바꿔 쓰거든요. 그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Y가 무슨 뜻입니까? 왜 라는 뜻이죠. 그래서 Y가 for 위치로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for가 왜냐하면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Y가 for 위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서요. 됐어요. 다윈과 휴고의 만남은 분명히 피곤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됐어요. 왜냐면
그 모임은 지속이 되었거든요. 요거 자동사야. 수동태 안 돼. was 붙으면 안 돼요. 그 모임은 지속이 되었어요. 2시간이나 지속이 되었대요. and 그리고 다윈은 뭐 해야만 했었을까요? excuse himself to take a break라고 합니다. 여기서 excuse는 뭐 변명하다 뭐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해요. 여기서 himself는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 제기대명사를 써요.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주어와 목적어가 다를 때 쓰는 거예요. 들었어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니까 himself로 표현한 거예요. 그쵸? 같으니까 제기대명사를 쓴 겁니다. 다를 때는 단순 목적격을 쓰기로 했었죠. 다윈은 스스로 좀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요. 해석 들었어요? 좀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왜?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미안 잠깐만 쉬었다 가자.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했어야 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2시간 동안 대화를 진행했는데요. 아마 이들의 대화는요. 그렇게 쉬운 종류의 대화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진화했고 이 생물체는 왜 이렇게 진화했으며 이 종의 기원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난이도의 대화를 했었을 거니까 이 대화는 분명히 굉장히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들었을 것이고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다윈 씨가 잠깐 쉬었다 가자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대요. 하지만 이거 아까 그 문장입니다. spiritual journey예요. 하지만 드보리스는 떠났습니다. 잉글랜드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transformed. 변화된 채로 잉글랜드를 떠났어요. 사상의 전환이 있었군요. 여러분 지금 과거 분사가 누구 꾸며주는 줄 알아요? 여기 꾸며줘요. 명사. 저기 분사는 원래 명사 꾸며주는 거 맞죠?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하지만 드보리스는 변화된 채로 잉글랜드를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쵸? 어떻게 사상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쵸? We know more than a brief conversation.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늘 안 외우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단어잖아. 이거 안 외우면은 뭐뭐보다 더 이상이 아닌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치? 여쭤볼게. 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No more than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가은이 나 딱 쳐다보는구나. 무슨 뜻이었지? 정확했어요. 잘했어요. 박수 짝짝. 잘했습니다. 이거 only예요, only. 그쵸? 그래서 오로지라고 표현하면 잘했어요. 나머지 분들 알고 계시긴 하겠죠.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그럼 no less than은 뭔데? more의 반대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no more than은 에게, 오직, 고작, 겨우 그런 느낌. no less than은 뭐겠니? 반대 단어가 되지 않을까? 반대 단어. no less than은 이런 느낌. 무려, 엄청난 이런 의미예요. 그쵸? 그래서 외워야 된다고요. 안 외우면은 해석이 엉성해져요. 그쵸? 그거의 반대. more하고 less는 반대 맞죠? 정말 잘했습니다. 대답 잘했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고작 에게 짧은 대화였는데 그치? 어떻게 보면 얘들아 2시간은 우리 수업 시간의 정도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에게 고작 에게게 짧은 대화였었어요. 그런데요. 다윈 씨가요. 난 여기 함의추름 괜찮을 것 같아요. had inserted 했습니다. 일단 과거 완료 썼어요. 그쵸? insert 어떤 뜻입니까? 주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여기서는 아마 불어넣다 정도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에게 2시간밖에 안 된 대화였는데요. 다윈 씨는요.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함의추름 조심. 직역합니다. 수문을 불어넣었습니다. 갑자기요? 어디로? 드브리스의 racing mind라고 얘기를 합니다. racing 어떤 뜻입니까? race가 달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브리스의
달리고 있는 마음에 수문을 불어넣었다.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달리고 있는 마음, 움직이고 있는 마음, 아마 열정적인이라는 의미로 접근되지 않겠습니까? 드브리스의 열정적인 마음에 수문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이 수문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무엇이라고 써놨냐면은 이거는 그냥 해석을 하고 갑시다. 그게 낫겠네요. 미안합니다. 수문을 불어넣었다. 열정적인 마음, 질주하는 마음에 수문을 불어넣었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요. 대강 느낌이 오면 좋겠지만요. 드브리스는 30살 정도밖에 안 됐었다 그랬죠. 정말 열정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볼게요. 이게 콤마 ing 됐어요? 완전히 redirecting 다시 바꿔놓은 겁니다. 원래 direct라는 거 앞에 re가 붙었어요. 그래서 다시의 느낌, 다시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드브리스의 질주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입니다. 길을 다시 바꿔놓았어요. 드브리스의 마음을 영원히 아예 바꿔놓았다. 뭔 말이야? 완전히 드브리스의 정신을 바꿔놓았대. 생각해봐봐. 우리 아까 본 것처럼요. 다윈은 드브리스의 우상이었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우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정말 멋진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윈과 짧은 대화를 하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해석 한번 해봅시다. 수문을 불어넣었다라는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수문이라는 게 뭘까요? 물이 담겨져 있는 곳일 거예요. 그렇죠? 수문이 터지다라는 게 뭘까요? 아마 무엇인가 펑 하고 튀어나오게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봐봐봐. 드브리스가 다윈을 만나기 전까지에는 여기에 갇혀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윈과 2시간의 대화를 하면서 다윈이 이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드브리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문이 팡 하고 열리게 되면서 질주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건 정말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어디에? 사상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드브리스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돼요. 어떻게 해요? 계속 가요. 마지막 문장. 백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도시죠. 아까 더치였잖아요. 네덜란드 사람이었죠. 암스테르담에 돌아와서 드브리스는 갑자기 terminated 했으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버스 터미널 있죠? 구월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예요? 버스의 종착지예요. 그렇죠? terminate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종착의 의미. 버스가 끝나는 거죠? 끝내다, 종결시키다 라는 의미예요. 물론 멈추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버스 터미널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암스테르담에 돌아왔을 때 드브리스는 갑자기 끝냈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연구를 끝냈어요. 뭐와 관련된 연구였는 줄 알아요? 움직임이었는데 무엇의 움직임? 밑에 나와 있나요? 덩굴손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끝냈어요. implant, 식물과 관련된 덩굴손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끝내버렸어요. 그래 이 사람 식물학자였잖아요. 그죠? 보타니스트라고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자신이 하던 연구를 멈추고 어떻게 됐습니까? and 그리고 던졌습니다. 여기도 himself. 왜?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하니까. 그쵸? 그리고 드브리스 자기 자신을 어디에 바쳤나요? 됐어요? 어디에 바쳤습니까? 바로 해결하는 과정에 자신을 집어던졌죠. 무엇을 해결했는데? The mystery of heredity. 유전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데 자신을 던졌다. 뭔 말입니까? 유전의 미스터리를 연구하는데 자신을 바쳤다라는 게 아닐까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유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식물학이겠습니까? 아니요. 생물학일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우상이었던 다윈과 만나서 짧은 대화를 했었을 때
다윈은 그에게 수문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자체가 바뀌게 되었고 유전학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유전이라는 것 자체가 다윈과 또 관련이 있죠. 다윈이 어떤 책을 썼나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체가 무엇을 물려받아서, 그렇죠?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어떻게 진화했는가, 맞습니까? 네, 다윈의 영향으로 휴고 드 브리스는 이제 식물학자의 길을 그만두고 유전학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온 게 있는데요. 휴고 드 브리스는 원래는 식물학자였어요. 처음에 나왔었죠. 보타니스트였었는데요. 이 사람이 다윈을 만나게 되면서 유전학에 자신을 몰두했고 이 사람은 돌연변이설이라는 이론을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돌연변이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생명, 그렇죠? 생물과 관련된 내용. 다윈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과정 자체가 통으로 바뀌었던 사람, 휴고 드 브리스와 다윈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게 되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1강 교재 페이지 128쪽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무거울 거예요. 주제입니다. 도덕적 판단의 상대성이 조금 내용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21강은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렵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뭐 윤리 뭐 선택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윤사 그게 뭐 똑같긴 하죠. 뭐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어떤 건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미리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과 일부 서양권 국가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다루는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뉴스에 범죄자가 보도가 될 때요. 경찰들의 얼굴은 가리지 않고 범죄자의 얼굴은 모자이크를 해요. 왜? 그들의 인권, 도덕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범죄자의 얼굴을 가립니다. 한편으로는 시끌시끌하죠. 근데 유럽권은요. 범죄자 얼굴 안 가린다. 마스크도 못 쓰게 해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살펴볼게요. 재민아, 은빈이한테 여쭤볼게요. 은빈아, 그러면 한국이 도덕적입니까? 유럽이 도덕적입니까? 그 속성을 보면은요. 너무 좋은 대답이었어요. 상대성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적인 속성이라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역마다 전부 다 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운데 말이 딱딱해서 어려울까 봐 걱정입니다. 최대한 풀어볼 거고 방금 얘기한 거 이 인권과 관련해서 도덕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누가 더 도덕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국가마다 다른 게 바로 도덕적 판단이었죠. 가봅시다. It is uncontroversially true that people in different societies have different customs and different ideas about right and wrong. 논란의 여지가 없이라는 뜻인데요. 이 논란의 여지, 우리 controversial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돌리면 돼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건 분명히라는 의미죠. 분명하더라. 그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진짜일 거예요. 뭐가? 오케이, 가주어 진주어였구나. 사람들인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In different societies. 다른 사회들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더라. 뭘 가져요? 다른 관습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야. About 무엇에 대해서 옳고 잘못된 것. 맞아요. 도덕성. 옳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네.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문장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국가 말을 바꿀까요? 사람들마다
옳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생각은 다 다릅니다. 핵심만 딱 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때 수빈이랑 저랑 예시를 들었었나요?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창의적으로 사업 성사하기란 지문 기억하십니까? 껌 씹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껌 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싱가포르라는 국가에서는 껌 씹는 건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껌 씹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껌 씹는 건 안 돼요. 네, 옳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생각은 다 다르죠. There's no word. 네,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합의는 없습니다. 혹은 의견의 일치라는 건 없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뭐와 관련된 합의점이요? On each actions. 행동들이 옳고 그릇된 것, 즉 어떤 행동이 올바르고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합의점은 없습니다. 그쵸?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Even though, 비록 뭐라고 하더라도요. There is, 있긴 해요. 뭐가 있어요? Considerable, 상당한이란 뜻이에요. 그쵸? 상당한 겹치는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Between views, 관점들 사이에서. 이러한 것과 관련된, 즉 무엇이 옳고 그릇된지와 관련된 관점들 사이에서 겹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합의점은 없다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 잘못된 거야. 그쵸?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칠레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네, 어떤 관점들과 관련해서 ገብ치는 건 있죠. 하지만 온전히 어떤 행동이 올바르고 잘못된지에 대한 합의점은 없습니다. 껌 씹는 게 좋다 나쁘다. 그거 뭐 법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세상 법으로? 그거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걸 지켜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전 세계적인 합의점은 일단 없는 건 맞아요. 겹치는 건 있긴 하지만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거든요. 호흡이 조금 길 것 같은데요. 아니야. 하나도 안 어려워. 방금 한 말 계속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뭘 생각해 볼까? 얼마나 많은 도덕적인 가치관들이 됐어요. 도덕적 가치관? 맞아. 주제문에 도덕적 판단. 그쵸? 얼마나 많은 도덕적인 가치관들이 변화하느냐. moves from place to place and from age to age.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일단 구조상으로 보면 moves A and B. 일단 boost A and B 구조는 맞고요. 여러분 상관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서로 병렬 구조여야 돼요. 그쵸? 전치사 명사, 투명사. 전치사 명사, 투명사 똑같죠? 그리고 from A to B는 A에서부터 B까지란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소에서부터 장소까지 그렇게 말하면 좀 어색해요. 의역하겠습니다. 국가마다 이렇게 의역을 할게요. 시기잖아요. 시기. 시대마다 이렇게 의역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도덕적인 가치관이 변화하냐. 국가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도덕적인 가치관이 계속해서 변화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It can be tempting to think 꽤나 유혹적일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직역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유혹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혹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무엇을요? 있구나. 그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 사실은 없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 야, 말이 딱딱하다니까? 이거 윗문장이랑 똑같아요. 제가 해줄까요? 잘 생각해 봐봐. 도덕적인 가치관이 계속해서 변화한대.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요. 합의된 점들은요, 계속해서 변화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합의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덕적인 가치관이 계속해서 변해요. 계속해서. 즉, 대한민국의 도덕관과 일본의 도덕관과 중국의 도덕적인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국가마다 다르죠? 시대마다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절대적인 도덕적 사실은 없구나. 도덕적인 판단의 절대성은 없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왜? 계속해서 변화한다면. 절대성은 없죠. 계속해서 변화하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말이라고요. 이거 어렵다고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상했지만 위에 있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But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rather than 오히려 rather 이렇게군요. 오히려 that morality 도덕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떻더라? 도덕성은 언제나 relative to 하더라. 이게 뭔 뜻입니까? 뭐뭐와 상대적인이라는 의미죠. 뭐뭐와 관련이 있는처럼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어떻다고? 상대적입니다. 어디에? 사회에 있어서 상대성을 떼요. In which 어떤 사회일까요? 됐어요. You have been brought up. 됐습니까? 여러분 원래 지금 여기서 수동이지. have 플러스 been PP 보이십니까? 여기. 비동사 계열에 과거 분사 붙었으니까 수동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뭐였어요? 원래는 bring up.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여기선 뭐예요? 수동이니까 길러졌던 사회. 뭔 말인 줄 알겠어? 성장했던 사회. 그치? 그게 맞지? 길러졌던 사회는 이삭하잖아. 양육된 사회는 이상하잖아. 그게 뭐야? 여러분이 성장했던 사회에 있어서 꽤나 상대적입니다. 그럼 뭔데? 우리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도덕성은 어떻다? 똑같지 않다. No absolute. 절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상대성을 띈다. 됐습니까? 내용 정리하고 문법 한 가지만 해볼게요. 이 문장만 정리하면 돼요. 여기도 조금 하면 되긴 하겠지만요. 이 문장을 조금만 보자고요. 생각은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쵸? 그 말인즉슨 방금 본 것처럼 이 세상에 합의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었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동의하는 건 없어요. 그쵸? 왜? 다 다르니까. 그치? 하지만 상당히 겹치는 것은 있죠. 예를 들어서 뭐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도둑질은 안 된다. 그쵸? 이런 것. 이런 것은 국가마다 좀 겹치는 게 있습니다. 맞죠? 결론 문장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 문장. 도덕성이라는 것은 개인이 성장한 국가에서 봤었을 때 이 도덕성은 어떻더라? 상대성을 띈대. 아하. 그러면 대한민국의 도덕성과 유럽의 도덕성은 다르겠군요. 네, 범죄자 인권을 다루는 데 있어서요. 그쵸? 끝이에요, 이 문장은요. 근데 여러분 문법적으로 봤었을 때요. 얘 있죠, 이니치.
기억해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 같은 경우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원래 원칙은 뭐였는 줄 알아요? 원래 얘가 어디에 있었는 줄 알지? 얘 원래 어디였어? 요 놈의 자리는 원래 그렇지 여기였어. 그치? 잘했어. 그럼 이렇게 끝나면 어때? 이렇게 끝나게 되면 전치사 뒤에 나와야 되는 명사, 즉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in이 뒤에 갔었을 때, 그치? 이때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맞지? 그때는 사물이니까 위치도 되고 that도 되지. 하지만 이 전치사를 상승 이동시킬 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앞으로 끌고 올 때는 전치사 that은 안 되더라. 그쵸? 그래서 in 위치로 쓴 거예요. 맞아요. 원래 이 새끼 자리는 이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문장이 되면서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한 단어로 바뀌더라고요. 관계 부사예요. 여쭤볼까요? 사회예요. 제가 진아한테 여쭤볼까요? 진아야, 사회라는 거는 시간의 느낌일까요? 장소 느낌일까요? 장소예요. 그럼 장소 느낌일 때 뭐가 있을까, 수빈아? when일까, where일까? 그렇죠. when이라고 하신 거예요? where죠, where. 이거 언제 붙어 있는 줄 알죠? 중학교 3학년 때 붙어 있었었고요. 고2 교과서 표현에 나왔었잖아요. 어디 나왔는 줄 알아, 은빈아? 후한살바도 얘기해서 관계부사의 그 전치사 위치 구조를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단어 처리가 되었을 때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장한 그 사회 속에서. 그래,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성장한 거니까 마치 장소처럼 봐서 한 단어 처리를 했었을 때 where가 되더라. 그럼 또 where냐 위치냐 또 그런 문제 나오겠죠? 언제나 in위치가 아닙니다. where 될 수 있어요. 근데 where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in이 없어야 돼요. 그쵸? 완전한 문장 끌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in위치가 where로 전환될 수 있더라라는 거. 여긴 문법적으로 볼 충분히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죠? 하나도 안 어렵더라. 왜냐면 여기까지 하는 말은 분명해요.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도덕성이라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이더라. 이건 분명히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도 안 어려워. 아까 그런 말 있었지, 가은아. 시대마다 다르고 그 국가마다 다르다. 그쵸? 그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On such a view,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얘들아 맞군요. 여기서 그러한 관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국가마다 상대성을 띈다. 그쵸? 그러한 관점에서 봤었을 때 since, because의 친구네. 왜냐면 노예제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했었어. 옛날엔. To most ancient Greece. 누구에게?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옛날에는 보여요? was야 가나 여기? 노예제가 옛날에는 도덕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받아들여졌었어. 시제 과거 맞지? 하지만 노예제는 생략됐습니다. slavery 생략됐어요. 노예제는 아니에요. is not morally acceptable. 다 생략됐습니다.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대부분의 유럽권에게 오늘날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야, 재민아?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잖아. 그치? 과거에는 노예제가 고대 그리스에서는 받아들여질만 했지만 오늘날 어때? 대부분의 유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뭘 보여주는 거야? 시대마다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slavery, 노예제라는 것은 과거, 노예제라는 도덕성은 옳았던 거야. 누구에게? 고대 그리스, 즉
과거에는 노예제는 괜찮았었어. 과거에는. 하지만 이 노예제라는 것은 또 여기 쭉 끌어당겼던 거예요. 생략된 겁니다. 반복이 되니까. 하지만 노예제는 잘못되었겠죠. 오늘날의 유럽권에서는 잘못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야? 시대마다 다르네요. 그리고 장소마다 다른 거 알겠어요? 그리스에서만 받아들여졌고 오늘날 유럽 국가들에서는 잘못된 거니까 이게 시대마다 장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도덕성은 상대성을 띠는 거 맞죠? 계속 똑같은 말 할 거예요. This view, known as moral relativism. 이러한 관점은 어떤 관점이지? known as 뭐뭐라고 알려진 건데 도덕적인 상대주의 라는 것으로 알려진 됐어요? 결국에는 그게 그 말이에요. 다 상대성을 띈다. 그죠?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알려진 이러한 관점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관점이 만들어요. 도덕성을 단순히 어떻게 만들어요? 어떠한 표현으로 만든대요. 무엇의 표현? 그렇지. of the values. 가치관들의 그냥 표현으로 만든대. 근데 그 가치관은 뭔데? 안 어렵다. 겁먹지 마요. held.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데 안 어렵다. 특정한 사회에 의해서 간직되고 있는 가치관. 그런데 언제? 특정한 시간. 맞습니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회. 뭔 말이지 수빈? 아까 봤던 거 시대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다. 그렇죠? From place to place and from time to time. age to age였나요? 특정한 사회, 특정한 때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는 가치관들의 그냥 표현이래. 됐습니까? 정리합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것은 안 어려워.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도덕성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냥 표현. 그런데 이 도덕성은 무엇으로 표현했는 줄 알아요? 국가마다 한 번 말 더 해주는 거예요. 때에 따라 다른. 이게 지금 그 문장이죠. 특정한 국가, 특정한 시기, 그쵸? 국가마다 때에 따라 다른 가치관에서 나온 게 도덕성 표현이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도덕성과 미국의 도덕성은 다르잖아요. 그쵸?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마약이 합법입니다. 국가마다 도덕성의 표현. 그게 뭐야 가은아? 마약이 좋다 나쁘다. 그건 달라요. 과거 대한민국은 노예제가 허용됐었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노예제를 금지시키죠. 때에 따라서 다른 가치관을 보여준 게 바로 노예제가 좋다 나쁘다. 그걸 표현한 것이고 그게 바로 상대성을 띠더라. 이게 그 문장이에요. 안 어려워요. This is a meta-ethical view라고 나오네요. 여기서도 그냥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냥 이게 meta-ethical view 그냥 그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meta-ethical view입니다. 좀 이따 얘기해 줄게. 뭐에 대한 거냐면 the nature, 속성, 본성에 대한 건데 도덕적 판단들의 속성에 대해서 메타에티컬 뷰이다. 이게 뭐냐면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 말인지. 지금 도덕적 상대주의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죠. 메타에티컬 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뭐였었냐? 분석 철학이래요, 이게.
근데 이 분석 철학의 역할이 뭐예요? 방금 본 겁니다. 도덕적 판단의 속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상대주의는 분석 철학이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말이 이렇게 지저분할 뿐이에요. 도덕적 판단의 속성을 연구한대요.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게 분석 철학이고 그게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됐죠? 결국엔 똑같은 말이더라. 도덕적인 판단이라는 것들은 can only be judged 오로지 판단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진짜로 판단될 수도 있고 또는 거짓,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relative to, 상대적으로 특정한 사회에서 진짜냐, 잘못된 거냐로 판단될 수 있죠. 뭐야? 똑같은 말 또 하네. 첫 번째 문장 기억하시죠? 옳고 그릇된 것을 판단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국가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서 다르고요. 결론이 뭐예요? 도덕적 판단. 판단될 수 있어.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판단될 수 있어. 어디에서? 특정한 사회에 상대적으로 판단이 된다고요. 국가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There are no absolute moral judgments. They are all relative. 똑같은 말 또 한다. 지겨워 죽겠다 이제 근데 마지막까지 힘은 줘야지. There are no 부정어 떴죠. 절대적인 도덕적 판단들은 no 없어요. 네, 절대적인 건 없죠. 쌤이 있는데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요. 야, 겹치는 건 있다고. 어느 정도 겹치는 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도덕적 판단은 없어. 절대적으로 좋다, 절대적으로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맞죠? 오히려 they, 여기서 they는 도덕적 판단들이네요. 이러한 도덕적 판단들은 어떻더라? 모두 상대적이더라 하면서 끝납니다. 내가 뭐라 그랬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 계속한다고. 그렇죠? 뭐 다른 말 했어요? 전혀 아닐걸요? 뭐 메타이티컬 뷰가 어려워요? 도덕적 상대주의가 분석 철학이라고요. 이 분석 철학이 도덕적 판단을 연구하는 거고요. 이게 똑같은 말. 이거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회에 상대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 절대적인 도덕적 판단은 없어. 왜? 국가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니까 모든 도덕적 판단들은 전부 다 상대적이더라. 그쵸?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덩치만 이렇게 크고 생김새는 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은 좀 겁먹을 수는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129쪽 들어갈 건데요. 한 타임 잠깐 끊고 잠깐 갈까요? 원장님 지금 오시고 계시대서 여기 끊고 2번, 3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